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소입니다. 남사군도 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경부터 미국이 중국에서 태평양 영적 지배 전략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런 해군이 강한 국가에 맞서는 열시한 전략 국가가 사용하는 매우 전통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양력의 열시한 전략이 강한 세력을 상대로 펼치는 해전을 거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상 거부 혹은 접근 거부 전략이라고 한다. 19세기 영국 해군, 20세기 현재 미국 해군과 같은 강력 해양 세력이 다수의 대형 군함을 포함한 대형 함대를 없이하는 해상에서 함대 결전을 선언하는 일세 세력의 경우 가용 자산을 전복하려고 접근 자체를 저지하는 요새의 함대를 선언하는 것이다. 가오에는 지상에 배치된 해안포가 전부에서 19세기 이후에는 한방로도 대형 군함의 7m의 가올 수 있는 길의 아래와 이를 탐지하는 소형 잠수선과 어정이 인공적으로 떠올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여기에 항공기가 추가됐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거리가 비합적으로 늘어난 대형 비세력이 각광을 받았다. 오늘날 A2AD 전략으로 유명한 국가가 이란 중국이 대표적이지만 항공수지나 관련 전략의 비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역시 중국이다. 기본 목적은 당연히 중국의 동아시아 주변 지역에 대한 장악 및 미국과의 경계선을 최소 가능하던 화해로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국 해양 독립권을 통한 해양력 행사는 미국의 역대 패권을 도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역대의 해양 경제권을 끌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중국 주도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를 연내에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대국과 강대국 패러다임에 의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외부 자율성 충돌에서 나타난 것이다. 중국의 해군력으로서 전세계 해군 역사상으로 이긴다는 전략 평가를 받는 미국 해군 상대로 역세제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비대칭 전략의 투자를 통한 AAD 전략을 확보하여 도련선의 유의확보와 이양 거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음으로써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 접근 지역 거부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실용화된 통상 탄도 대함 탄도 미사일 ASBM 비행기의 계획입니다. 동시에 HGV와 같은 운동 에너지 형태의 탄도를 통합 발전, 우주 전략이나 파괴 전파와 핵의 동원을 통합하고 각종 비대칭 전략을 확보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안전한 해양 통제력을 성실하여 태평양에서 무난한 사슬을 중국은 기본을 하고 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중국군은 오히려 기지 활동을 두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런 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고대 중국은 AAD를 통해 자신보다 우월한 미국의 해군력의 동아시아의 주요 해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고 미국의 군사를 키우는 제도같이 못하는 상태에 놓인 동아시아의 시공 국가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일본, 중앙미, 대만, 동남아를 상대로 그동안 열심히 증강시켜 오늘 해외 공군력을 동원하여 역대의 군사적 패권을 철저히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미국들은 반석국 내지 위성국 수준으로 만들어 과거 중국의 중화주의를 다시금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AD 전략에 관심도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했었다. 중국의 테러전에 주저하면서 중국의 평장 정책에 대한 신속한 게임에 저항했던 것이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하지만 서방과의 당시와는 다르게 미국, 중국의 관계는 매우 활발한 경제 협력의 관계를 받고 있는 태였다. 냉경적 방식을 정하기는 곤란한 것도 미국의 현실이었다. 먼저 2010년 초에는 바다의 면적 급이 넓은 아태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해공군이 주도하는 공군 공해전투 전략이 제시됐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능력이 항공모함에서 대표된 미국 해군 대규모 수상 전력에 의존하는데 대함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중국 AED 전략의 취약점으로 낮추는 것에 따른 대응인 것이다. 공해 전투는 NIA-D3 네트워크와 하던 통합 정신 공격 능력에 기반을 둔 교환 파괴 격택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전투 내부에 배치된 레이더 등 정보 수집 자산 공격과 AED 전략의 일부 표적 확보를 거부하는 결혼적 영토에 위치하는 AED 전략을 직접 기획하는 파괴 전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적의 해외 공격력을 몰아내는 격퇴 등 3개의 기능이다. 이 점에서 공해 전투는 특정 세력 사실상 중국의 경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핵심 목표만에 집중 공격하는 방식의 항공 마비 전략일 것 같다. 즉 소모전 형태가 아닌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서 제어함으로써 중국의 해양 통제의 배권 시도를 제어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대함 미사일은 AGM-158C LRSM의 개발과 UCAV들이 개발되고 바로 이런 목적을 함께 동반한 동시에 인공위성 체계의 강화 AM 스파이 AMPR 개발의 한정 등 바로 중국의 여러 가지 대응에 대비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직접적인 결론으로도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남사군도 분쟁 국가들을 보수하여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필리핀 이 해군 기지가 다시 들어선 형태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일본은 적극적인 안보 역할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보이면서 한미일 삼국의 집단적 방위 체계를 통합하라고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게 남는 교육 역할론과 바라는 이유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쟁들의 역할을 행동을 강화하여 연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 도전선의 최전방의 호주와의 전통적인 안보 협력 강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공해 전투 전략은 등장 당시부터 논쟁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적의 AED 전략을 제어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영토를 직접 공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공세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해 전투의 제1책은 대상이 중국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공해 전투가 자칫 중국과의 전면 전쟁 확대, 악화될 부담이 크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즉 영토 내부의 AED 전략을 제어하기보다는 제1 드러내서의 중국의 핵 능력을 원거리 고지를 통해 최대한 제거하도록 다소 축소된 원해 동작 전략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2015년 1월에 공해 전투의 명칭을 합동 접근 기동 개념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다. 관련 정보의 일부로 공해 전투가 공식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정 및 보완된 것인지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 합동 접근 기동 개념이 개념들이 많은데 기존에서 목적 방식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식의 입장에서 강화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핵심 정비국 공해 전투인 ASP에서 더 적극적인 공세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전략정보 우선을 유지하거나 중국 말고도 러시아를 상대로 여러 소식을 적용하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공해 전투가 JAM-GC로 전환된 이듬해인 2016년 미 육군은 다영역 전투 새로운 작전 개념을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데이비드 포켓스 당시 미 육군 교육사령관이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최대한 수준의 기회식 군사를 발전을 이루고 특히 받은 접근 관련 전략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누렸던 지혜 제국과 확보를 도전을 받게 된 상황임을 전제를 한다. 따라서 일본과 해병대를 빌어든 일본의 시선 전력과 개체는 시선 수행을 그나마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작전 수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육군의 다영역 전투는 이른바 교차 영역 선진 효과라는 개념에 바탕이 된다. 이런 개념은 원래 홍해 전투가 제시된 2010년 초 미 합참의 기획문서에도 정리된 바 있다. 다영역 전투가 등장한 2016부터 더 보고되는 추세다. 지상개체 전력을 지상전뿐만 아니라 해전 공중 등 타영역에서의 전투 수행에 동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해공군이 감히 생긴 적 없던 시절이면 굳이 생각해도 없었겠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해공군이 반접근 전력에 미리뛰게 강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찬반 도막 가입 차지가 못된 것이다. 해군과 공군이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남중국의 등의 주요 분쟁 지역에서 지선정의 힘만으로도 방어선을 유지하고 필요시하는 해당 전쟁에서의 해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육군 해병대 등의 지선 전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며 이 점에서 다영역 전투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AB를 강하겠다는 의미가 달라붙다. 다영역 전투가 제시된 2010년 당시 미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이제 육군도 적의 그런 정책이 미사일 맞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사했다. 이를 다영역 전투 기술을 위해 미국은 우리 NSM 비행 미사일 지상 배치형 도입을 위해 생산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ATACMS 대체를 위한 PLSM 체계 전술 탄도 미사일 아예 예상 예전 가족 경보를 개발 목표에 명시하고 있다. 공해 전투가 상대국의 본토 그 공격 가능성을 포함하여 정면 대결을 염두를 갖는 반면 다영역 전투는 해공군의 견제에 보완돼 상대적으로 이행보된 적 없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공해 전투를 위한 군함 항공기에 비해 시선 배치를 도입 비용도 적고 기존 기술만으로도 전략화가 가능하며 예비에 더 빨리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상 미국과 중국의 남사군다 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